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지 현장에서 20년 넘게 어르신들과 함께 해온 복지 상담사 박인순이에요. 요즘 상담실에 들어오시는 어르신들께서요,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담사님, 통장에 돈이 좀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수급이 끊길까봐 밤잠이 안 와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손주 용돈 줬다가 수급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나도 그런 일 당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항상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이 끊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너무 안심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생각보다 복잡한 규정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통장 잔액은 과연 얼마까지 괜찮은지, 또 수급이 끊기지 않으려면 어떤 걸 조심하셔야 하는지, 제가 상담하면서 직접 만났던 실제 사례들까지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 이제 좀 알겠다 하고 한숨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중요한 복지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상담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상담사님,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수급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상담사로서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왜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단순히 통장에 얼마 들어있느냐만 보고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이 사는 가족이 몇 명인지, 어디 사시는지, 다른 재산은 있는지, 버는 소득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기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기본 재산 공제가 9,9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 빼주니까 결국 서울은 통장 등 재산을 합쳐서 1억 400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즉 서울에 사시는 분은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있어도 다른 재산이 없다면 수급 자격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눈이 동그래지세요. 아니, 1억 원이나 있어도 괜찮다고요? 하고 깜짝 놀라시는데요. 네, 정말입니다. 이건 바로 법에 명시돼 있는 기준이에요. 경기도는 기본 재산 공제가 8천만 원이고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해서 8,5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지방은 조금 낮아요. 기본 재산 공제가 5,300만 원이고 여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하면 5,8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 통장에 1,000만 원 있는데 수급 못 받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도 내가 통장에 돈이 많으면 괜히 조사받고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닐까? 그런 분들 정말 많으세요. 맞아요. 괜히 불안하시죠? 그런데 법적으로 기준은 명확합니다. 서울은 9,900만 원, 거기에 생활준비금 500만 원. 그래서 합이 1억 40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통장에 1억 원이 있어도 수급 탈락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다른 재산이 없다는 조건에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다들 다시 물으세요. 아니,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이건 바로 법에 적혀 있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통장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돈에서 이자가 생기느냐가 문제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진짜 기준을 제대로 아실 수 있어요. 조금 어렵다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득 인정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하신 분들 많으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건 딱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에요. 하나는 여러분이 직접 버시는 돈, 즉 월급이나 연금 장사하셔서 버는 실제 소득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소득 인정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그 돈에서 이자가 조금이라도 생기는데 그 이자도 소득으로 잡힌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목돈이 있으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럼 통장에 돈 많으면 다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준비금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통장에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계산이 들어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초과 금액에 대해 월 0.3475%를 곱해서 소득으로 환산해요. 연으로 보면 약 4.17% 정도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싶으시죠?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통장에 2천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500만 원은 공제되니까 초과 금액은 1,500만 원이죠. 그 1,500만 원에 0.3475%를 곱하면 한 달에 약 5만 2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 금액이 소득 인정액에 합산되기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비가 깎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상담사님, 그럼 통장에 1,000만 원 있으면 괜찮습니까? 물론 괜찮습니다.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은 공제되니까 남은 500만 원만 계산 대상이거든요. 그걸 환산해봐야 한 달에 10,000원 정도 소득으로 잡히는데 그 정도는 대부분 수급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만큼 환산 소득이 올라가니까 수급비가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차라리 통장에 돈을 안 넣으면 되지 않나요? 그게 또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돈을 두시면 혹시라도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큰 돈을 움직이면 은행에서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꼭 통장에 있어야 합니까?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꼭 통장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재산으로 따지는 거라서 현금이든 적금이든 전부 합산해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전체 합계가 기준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리고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적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적금은 매달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 이자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결국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적금은 들지 마시고 그냥 일반 통장에 두세요. 요즘 금리가 워낙 낮아서 사실 큰 차이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자 안 나오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은행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무조건 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요. 그러니까 목돈이 있으면 그 이자만큼 수급비가 줄어든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돈을 버는 것도 없는데 왜 수급비가 줄어듭니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이에요. 통장 잔액, 전세 보증금, 자동차 시가 이런 게 다 합산돼서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니까 수급비가 깎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지고 계신 돈 때문에도 수급비가 변동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고 언제는 안 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 신고해야 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득이 새로 생겼을 때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나 연금을 새로 받기 시작했거나 장사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면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에요. 둘째, 가족 상황이 바뀌었을 때도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해서 나가 살거나 직장을 구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셋째, 큰 돈이 생겼을 때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샀거나 보험금을 크게 받았거나 상속금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건 재산으로 잡히거나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상담사님, 자식이 생활비 주는데 그건 신고해야 합니까? 대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식이 주는 용돈, 명절 용돈 같은 건 생활비로 보니까 대부분 소득으로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크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상담사님, 몇백만 원 정도 상해보험금 받았는데 신고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시는데 그 정도는 대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금이 1,000만 원을 훌쩍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지니까 반드시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금 만기되면 그 돈도 새로 생긴 돈으로 보나요?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적금 만기금은 원래 내 돈이기 때문에 새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돈을 다시 적금에 넣으면 매달 이자가 생기고 그 이자가 소득으로 잡히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몰랐다고 신고 안 했다고 바로 수급 끊기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대부분은 나중에라도 신고하면 이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들도 어르신들이 실수하실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부러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땐 수급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거나 심하면 법적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헷갈리시면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숨기는 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고는 무섭거나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미리 말씀드리면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분들도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실수하실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무조건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세요. 이거 신고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시면 절대 손해보실 일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반은 성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20년 넘게 상담하면서 쌓아온 수급 자격 유지 꿀팁 7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장은 한 군데로 모으세요. 여러 은행에 나눠둔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복지 담당자들은 모든 은행 통장을 다 들여다봅니다. 오히려 통장이 여러 개면 관리하기만 더 힘듭니다. 둘째, 적금보다는 예금이 낫습니다. 적금은 매달 이자가 발생해 소득으로 잡히지만 예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돈이라면 차라리 예금이나 일반 통장에 두시는 게 낫습니다. 셋째, 큰 돈 생기면 무조건 상담 받으세요. 보험금이나 상속금 같은 큰 돈은 받기 전에 주민센터에 가서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돈 받으면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면 담당자분이 정확히 계산해 주십니다. 넷째, 가족과 미리 상의하세요. 자식이 용돈을 주고 싶어 할 때도 미리 얼마까지 괜찮은지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무작정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속상합니다. 다섯째, 영수증 잘 챙기세요. 의료비, 장례비, 결혼 준비 비용 같은 건 소득에서 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가 병원비로 500만 원 썼다고 영수증을 보여주시면 그만큼 소득에서 차감해주기도 합니다. 여섯째,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1년에 한 번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제 상황에 변동사항 없나요? 하고 점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도 자동차 기준이 바뀐 것처럼 말이에요. 일곱째, 자식 명의로 돈 숨기지 마세요. 이건 제일 위험합니다. 오히려 수급비를 다시 토해내야 하거나 법적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통장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있다고 해서 수급 끊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겁먹지 마세요. 하지만 큰 돈이 생기면 반드시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모르는 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공무원들은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급비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혹시라도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상담받으세요. 작은 돈은 겁낼 거 없습니다. 하지만 큰 돈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살짝 전해주세요. 정보는 함께 나눌수록 모두에게 든든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다른 복지 이야기로 곧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